오늘은 라만 분광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퍼머넌트 다이폴 모먼트가 있는 분자가 진동운동을 하거나 회전운동을 하게 되면 다이폴 모먼트가 변하게 됩니다. 이런 분자들은 흡수 분광법을 통하여 스펙트럼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흡수 분광법에서는 그림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빛을 쏘아주고 오른쪽에서 투과되어 나오는 빛의 인텐시티를 측정을 해서 업저번스를 측정하게 됩니다. 업저번스를 그리면 다음과 같은 흡수 스펙트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핵이온자 분자처럼 퍼머넌트 다이폴 모먼트가 없는 분자인 경우에는 분자가 진동운동을 하거나 회전운동을 하더라도 다이폴 모먼트가 변하지 않고 따라서 흡수 분광법으로는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라만 분광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라만 분광법은 라만 스캐터링 스펙트로스코피라고 해서 산란되는 빛을 측정합니다. IR에서는 디텍터를 오른쪽에 놓게 되지만 라만 스캐터링 스펙트로스코피에서는 빛의 진행 방향의 수직으로 디텍터를 놓고 그 디텍터 안으로 들어가는 빛의 양을 측정하게 됩니다. 세 가지 다른 주파수 성분의 빛이 나오게 되는데 주파수 성분이 변하지 않는 레일라이 스캐터링이 있고 주파수 성분이 바뀌는 라만 스캐터링이 있습니다. 주파수 성분이 커진 성분을 안타시톡 라만 스캐터링이라고 부르고 주파수 성분이 줄어드는 성분을 시톡 라만 스캐터링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스펙트럼을 찍게 되면은 가운데 엄청나게 큰 픽이 바로 레일라이 스캐터링을 의미하고 왼쪽에 주파수 성분이 줄어든 픽을 스톡 라만 스캐터링, 주파수 성분이 커진 픽을 안타시톡 라만 스캐터링이라고 부릅니다. 픽의 위치는 대칭적입니다. 그러나 픽의 인텐시티는 다릅니다. 주파수가 큰 안타시톡 라만 스캐터링의 인텐시티가 주파수가 작은 스톡 라만 스캐터링의 인텐시티보다 더 작습니다. 초기에 라만 분광법을 연구하던 학자들은 이 현상을 설명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전 전자기학에 의하면 산란 효율은 주파수의 4승에 비례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파란색으로 표현된 안타시톡 라만 스캐터링의 주파수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주파수 성분이 작은 스톡 라만 스캐터링보다 인텐시티가 작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설명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산란 효율이 주파수의 4승에 비례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이폴 모먼트의 주파수 성분이 뉴라고 했을 때 이 다이폴 모먼트에서 만들어지는 일렉트릭 필드는 다이폴 모먼트를 2번 미분한 값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주파수의 제곱이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빛의 인텐시티는 일렉트릭 필드의 제곱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파수의 4승의 인텐시티가 비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이 파란색인 이유는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더 산란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양자역학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적으로 어떻게 라만 스캐터링을 설명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톡 라만 스캐터링의 경우에는 분자가 초기에 그라운드 바이브레이션 레벨에 있습니다. 이때 녹색으로 표현된 포톤이 입사됩니다. 처음 일어나는 일은 녹색으로 표현된 포톤이 두 개의 포톤으로 나눠집니다. 빨간색으로 표현되는 포톤과 까만색으로 표현되는 포톤의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때 그라운드 바이브레이션 레벨에 있던 분자가 까만색 포톤을 흡수해서 익사이티드 바이브레이션 레벨로 전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빨간색 포톤이 바깥으로 산란되게 됩니다. 반면에 안타시톡 라만 스캐터링의 경우에는 분자가 익사이티드 바이브레이션 레벨에 존재합니다. 이때 외부에서 녹색의 화살표로 표현된 포톤이 입사가 됩니다. 이때 그런 익사이티드 바이브레이션 레벨에 있던 분자가 그라운드 바이브레이션 레벨로 전이하면서 까만색 포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녹색 포톤과 새로 만들어진 까만색 포톤이 합쳐지게 됩니다. 합쳐지면서 바깥으로 파란색 포톤이 스캐터링 됩니다. 결론적으로 스톡 라만 스캐터링의 경우에는 처음에 그라운드 바이브레이션 레벨에 있던 분자가
포톤이 갖고 있던 에너지의 일부를 흡수해서 excited state로 전이하는 과정을 우리가 수동 라만 스캐터링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안타수동 라만 스캐터링의 경우에는 처음에 분자가 excited vibration 레벨이 있습니다. 이 분자가 ground vibration 레벨로 전이하면서 갖고 있던 에너지를 포톤에 더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수동 라만 스캐터링의 경우에는 처음 시작이 그라운드 바이브레이션 레벨에서 있었기 때문에 픽의 인텐시티는 얼마나 많은 분자가 그라운드 바이브레이션 레벨에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반면에 안타수동 라만 스캐터링의 경우에는 처음 시작이 excited vibration 레벨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안타수동 라만 스캐터링의 인텐시티는 얼마나 많은 분자가 excited vibration 레벨에 있는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분자가 그라운드 바이브레이션 레벨이나 excited 바이브레이션 레벨에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식이 볼츠만 팩터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픽의 인텐시티의 비율은 앞서서 얘기했던 뉴의 4승에 추가해서 볼츠만 팩터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볼츠만 팩터가 보통 요 앞에 있는 뉴의 4승보다 더 큰 역할을 해주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라운드 바이브레이셔널 레벨이 있는 분자가 excited 바이브레이셔널 레벨이 있는 분자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수동 라만 스캐터링의 인텐시티가 안타수동 라만 스캐터링의 인텐시티보다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픽의 인텐시티는 양자역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라만 스캐터링을 고전 역학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에 보는 것처럼 구형 대칭인 분자가 있어서 다이포 모먼트가 없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외부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가해주게 되면 전자구름이 찌그러지게 됩니다. 전자구름이 찌그러지면서 다이포 모먼트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다이포 모먼트를 우리는 인듀스 다이포 모먼트라고 부르고 인듀스 다이포 모먼트는 일반적으로 일렉트릭 필드에 비례하게 됩니다. 인듀스 다이포 모먼트와 일렉트릭 필드 사이에 비례 상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비례 상수를 보통 알파라고 표기하고 폴라리저빌리티, 우리나라 말로는 편곡률이라고 부릅니다. 편곡률은 쉽게 말해서 분자가 전기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전자구름이 얼마나 잘 찌그러지는가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폴라리저빌리티는 분자의 사이즈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작은 원자나 분자가 있고 큰 원자나 분자가 있을 때 주어진 일렉트릭 필드에 대해서 전자구름이 얼마나 잘 찌그러지는가를 판단해 보면은 아마 큰 원자나 분자가 전자구름이 더 잘 찌그러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자가 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폴라리저빌리티는 분자가 어떤 방향을 하고 있는가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자가 바깥에서 걸어준 전기장에 평행하게 서 있는 경우와 수직하게 누워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어느 경우가 더 전자구름이 잘 찌그러지냐면은 왼쪽처럼 일렉트릭 필드와 분자 축이 평행한 경우가 더 전자구름이 잘 찌그러집니다. 왜냐하면은 전자구름은 축상으로는 잘 움직일 수가 있지만 축의 수직 방향으로는 잘 움직이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분자의 오리엔테이션인 경우 폴라리저빌리티가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하나의 분자가 진동운동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자가 진동운동을 하게 되면은 분자가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분자지만 진동운동을 하면서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하기 때문에 작아졌을 때는 폴라리저빌리티를 작은 값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커졌을 때는 폴라리저빌리티가 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분자가 진동운동을 하게 되면 폴라리저빌리티가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진동운동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식으로 표현하자면은 폴라리저빌리티는 다이포 모먼트는 일렉트릭 필드와 폴라리저빌리티의 곱으로 표현되는데 이 폴라리저빌리티가 Q, 다시 말하면 원자 사이의 거리 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Q가 달라지게 되면은 따라서 폴라리저빌리티가 바뀌게 되고 폴라리저빌리티가 바뀌게 되면은 이 전기장이
안 바뀐다고 하더라도 다이포 모먼트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이포 모먼트가 바뀌기 때문에 분광법을 이용해서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분자가 회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자가 회전하는 경우 이렇게 서 있는 경우와 누워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서 있는 경우의 폴라라이저빌리티가 누워 있는 경우의 폴라라이저빌리티가 더 크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자가 회전하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폴라라이저빌리티가 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폴라라이저빌리티는 회전 각도 세타에 의존하게 되고, 분자가 회전하게 되면 세타가 변하고 따라서 폴라라이저빌리티가 변하게 됩니다. 폴라라이저빌리티가 변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다이포 모먼트, 여기서 말하는 다이포 모먼트는 인듀스 다이포 모먼트가 됩니다. 인듀스 다이포 모먼트가 바뀌기 때문에 역시 분광법을 이용해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런 성분들이 나오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자가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주파수 μm으로 진동 운동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바깥에서 주파수가 μl인 빛을 쏴주는 경우 어떻게 이런 성분들이 나오는지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은 다이포 모먼트는 폴라라이저빌리티와 E의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일렉트릭 필드는 주파수가 없는 스태틱 일렉트릭 필드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분자가 주파수 μm으로 진동 운동을 하기 때문에 폴라라이저빌리티도 마찬가지로 주파수 μm으로 진동 운동을 해서, 따라서 다이포 모먼트도 주파수 μm 성분을 갖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라만 실험을 할 때 이 일렉트릭 필드는 여기서 얘기하는 레이저 빛입니다. 레이저는 스태틱 일렉트릭 필드가 아니고 주파수 성분을 갖는 일렉트릭 필드입니다. 따라서 이 일렉트릭 필드가 빛이기 때문에 빛은 주파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 빛의 주파수를 μl이라고 해보게 되면은 결국 다이포 모먼트는 주파수 성분이 μm인 폴라라이저빌리티와 주파수 성분이 μl인 일렉트릭 필드의 곱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은 최종적으로 3개의 주파수 성분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이포 모먼트는 계속 얘기했듯이 폴라라이저빌리티와 일렉트릭 필드의 곱이 되겠습니다. 근데 폴라라이저빌리티는 원자 사이 거리 Q의 함수가 됩니다. 근데 Q가 주파수 μm으로 진동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파수 μm으로 진동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E는 외부에서 걸어준 빛인데, 빛은 주파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 주파수를 μl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이포 모먼트가 폴라라이저빌리티가 Q의 함수라고 불렀는데, 따라서 알파는 Q의 함수가 되고, 일반적으로 이 함수는 테일러 엑스펜션을 이용을 해서 Q의 0승에 비례하는 항, Q의 1승에 비례하는 항, Q의 2승에 비례한 항으로 익스펜션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근사적으로 하이어 오더 텀을 제외시켜주고 이 두 항만 가지고서 폴라라이저빌리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폴라라이저빌리티가 1차식으로 근사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폴라라이저빌리티와 Q의 그 함수꼴을 보면 그냥 직선이 나온다는 거게 되겠죠. 여기서 이 알파 EQ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바로 이 직선의 절편을 얘기하고, D알파 DQ가 의미하는 바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Q 대신에 뭐를 집어넣을 것이냐면 위에 Q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주파수 μm으로 진동 운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Q 대신에 여기 Q를 여기다 집어넣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알파를 만들었고 E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U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알파 대신에는 앞에서 구했던 이 식을 집어넣게 되고, E 대신에는 일렉트릭 필드가 주파수 μ의 성분을 갖는다는 것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알파에 해당하는 항이고, D 파란색이 일렉트릭 필드에 해당하는 항입니다. 그래서 얘를
전개를 하게 되면 항이 두 개가 나옵니다. 먼저 이 항은 주파수가 뉴L로 진동운동하는 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은 코사인 뉴M과 코사인 뉴, 주파수 성분이 두 개인 코사인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수학에 의하면은 코사인 A 곱하기 코사인 B는 코사인 A 플러스 B, 코사인 A 빼기 B거든요. 그래서 얘를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어보면은 요 놈과 요 놈은 더하기 항이 요 항이 되겠습니다. 파란색 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파수를 두 개를 빼준 항이 요 이제 빨간색 항이 되겠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다이포 모먼트가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항이 세 개가 나온다는 거죠. 녹색 항, 파란색 항, 빨간색 항. 녹색 항의 주파수는 뉴L이고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쏴준 레이저 주파수랑 같다라는 얘기죠. 그 말은 이게 레일라이 스캐터링을 설명하는 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 항, 빨간색 항은 각각 주파수가 증가한 항, 주파수가 감소한 항이기 때문에 이게 각각 안타이 스톡 라만 스캐터링과 스톡 라만 스캐터링을 의미하는 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였던 세 가지 주파수 성분이 각각 이 항, 요 항, 요 항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고 사실은 진짜 중요한 부분은 이 앞부분입니다. 위 앞부분이 중요하냐면은 요걸 우리가 라만 스캐터링이라고 부르는데요. 라만 스캐터링 앞부분에 요 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0이 되면 이 항이 없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라만 시그널이 나오기 위해서는 얘가 0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라만의 셀렉션 룰입니다. 라만 시그널이 나오기 위해서는 요 값이 0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하학적으로 살펴보면 아까 우리가 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는데요. 요 항의 의미는 뭐냐면은 요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요 직선의 기울기가 0이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요 직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는 얘기는 이 얘기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라만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Q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알파가 안 변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Q가 바뀐다는 얘기는 분자가 진동운동한다는 얘기인데 분자가 진동운동을 하더라도 폴라리저빌리티가 안 바뀌면 라만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직선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분자가 진동운동을 했을 때 Q가 바뀌어서 진동운동을 했을 때 폴라리저빌리티가 바뀌어야만 이 항이 살아남는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라만의 셀렉션입니다. 우리가 IR과 마이크로웨이브의 셀렉션 룰은 분자가 진동운동하면서 뭐가 바뀌게 되냐면은 다이포 모먼트가 바뀌는 것이 IR과 마이크로웨이브의 셀렉션 룰이었습니다. 근데 라만의 셀렉션 룰은 분자가 진동운동을 하면서 뭐가 바뀌어야 하냐면은 폴라리저빌리티가 바뀌어. 이게 바로 그 얘기죠. 요 얘기를 풀었으면 이렇게 되는. 분자가 진동운동을 하거나 회전운동을 하면서 얘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수식으로 표현한 게 이것입니다. 그래서 요 식이 중요한 겁니다. 자, 다음에는 셀렉션 룰이 그러니까 먼저 셀렉션 룰은 분자가 진동운동을 하거나 회전운동을 하면서 폴라리저빌리티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도 셀렉션 룰이고요. 그 다음에 양자수에 관한 셀렉션 룰도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로테이션 나만에 대한 셀렉션 룰입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분자가 회전운동을 하면서 폴라리저빌리티가 이제 바뀌는 그림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자세히 보기 위해서 내가 분자 하나를 이제 파란색으로 색깔을 칠했는데 여기서 여기로 가는 동안 분자는 두 번 회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번 회전한 거고요. 여기서 또 한 번, 두 번 회전한 겁니다. 근데 폴라리저빌리티 몇 번 바뀌었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자가 한 번 돌 때 두 번 폴라리저빌리티가 바뀐다는 거죠. 다이포 모먼트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분자가 회전 운동을 하면서 한 번 회전할 때 폴라리저빌리티가 두 번 바뀐다. 이것을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로테이셔널 라만 스펙트럼의 셀렉션 룰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것이 이제 로테이셔널 레벨이고요. 셀렉션 룰에 의하면은 0은 레일라이 스캐터링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픽 하나가 나오고요. 중요한 것은 이 뒷부분인데 두 칸씩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든지 여기서 여기로 가든지 이런 식으로의 트랜지션만 가능하다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것은 V 로테이셔널 스테이트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스톡 라만 스캐터링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여기 그려져 있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안타스톡 라만 스캐터링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이 주황색으로 표현된 픽은 길이가 여기가 2B가 되고 여기가 4B가 되기 때문에 레일라이 스캐터링으로부터 6B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픽이 레일라이로부터 6B 되는 지점에 처음 픽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픽이 고동색 픽인데 고동색 픽은 주황색 픽에 비해서 6B만큼 길어지고 2B만큼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간격은 몇 B가 되냐면은 이제 4B가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제 4B가 됩니다. 이거는 IR하고는 좀 다르죠. IR에서는 여기가 아예 없죠. 여기가. 왜냐하면 여기가 델타 J가 0인데 이건 셀렉션 룰이 2배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라만에서는 0도 나옵니다. 이 레일라이 스캐터링이죠. 바로. 그 다음에 픽과 픽사의 간격이 IR에서는 이게 2B였는데 여기서는 처음 픽은 6B고 그 다음부터는 4B로 나오게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셀렉션 룰이 플러스 마이너스 2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만 스펙트럼을 얘기할 때는 셀렉션, 특히 로테이셔널 라만 스펙트럼을 얘기할 때는 셀렉션 룰이 바뀌기 때문에 픽과 픽사의 간격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